미국 육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이 두 가지 생겼어요. 트레드밀에서 뛰는 걸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윗몸 일으키기. 따라서 코어 근육을 골고루게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딱 한 가지 팁만 얘기하라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 원장입니다. 한 30만 명 정도의 환자를 한번 뵌 것 같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신경외과 전문의와 생활습관의학 전문의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척추 질환을 수술하고 대개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며 또 여러 가지 환자들의 재활이라든지 통증 관리, 생활습관, 운동, 재활을 격려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라 그러면 우리 몸을 받치는 기둥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 기둥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척추뼈와 뼈 사이로 지나가는 수많은 혈관, 신경, 림프계통,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에요. 그래서 척추는 기둥 역할도 하지만 고속도로다. 우리 몸을 연결하는 너무 중요한 것들을 감싸고 있는 통로예요. 따라서 그 통로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장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도 다치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혈관도 다치는데 동맥과 정맥이 있고 또 뭔가 압박이 있으면 림프 순환도 안 되고 조직이 붓고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깁니다. 우리 몸의 하수구 역할, 통로 역할을 하는 척추 질환에 노출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의 기둥만 망가졌다가 아니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다 같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이 뒤틀어져요. 그런데 우리 몸이 뒤틀어지는 것들을 자세히 봤더니 이분들의 대부분 생활 습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외과 병이 생겼을 때 이 병을 빨리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약간 예방의학적 관점이죠. 그래서 제가 척추뼈를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신경계통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 병에 환자가 진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알게 모르는 사명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의학을 접목시키게 된 거예요. 저한테 오는 환자들의 연령층을 보면 10대부터 한 15세 중고등학생 때부터 90, 100세 노인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판데믹이라는 얘기 있죠. 판에이주예요. 모든 연령층에서 척추질환이 생기는 현대인이 정말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고질병화되고 있는 패턴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아프다, 저리다, 시리다, 땡긴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가렵다, 굉장히 양상이 희한합니다. 그런 감각 이상들, 그래서 통증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증상 호소가 1번이 있고요. 2번은 마비 환자예요. 안 아픈데 걸음이 안 돼요. 술 취한 듯 흔들흔들거려서 옛날에 왜 개그맨 중에 김정열 씨 있죠. 숭구리당당 숭당당 하지 불안증, 고무다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비 환자들. 그 다음에 아프지도 않은데 힘도 안 빠지는데 너무 막 몸이 처져요. 땀이 많이 나고 너무 예민해져요. 자율신경 실조라 그러죠. 자율신경 부전 증상으로도 오고요. 어떤 분들은 잠도 안 오고 그냥 만성 피로증후군처럼 오시는 패턴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원인이 척추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냥 앉아서 업무하기가 너무 피곤해요. 너무 졸려요. 만성 그냥 피로증후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의외로 경추나 흉추에 디스크 탈출이라든지 협착증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성화되어 있는 피로도 척추질환 상당히 많고요. 염증이 생긴다든지 디스크가 터진다든지 협착이 온다든지 압박이 오게 되면 척추 부분에 통증도 오지만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뭔가 이쪽 한쪽으로 좀 힘이 빠지고 감각이 떨어지고 기울어지는,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이렇게 걸을 때 점점 이렇게 기울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젓가락질 어느 정도 기능은 되는데 이게 힘이 약간 좀 이상하네, 저리네, 자꾸만 이쪽이랑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만성적으로. 그다음에 다리도 발목이나 발가락이 쫙 들어지는데 한쪽은 좀 이렇게 힘이 좀 빠져요. 그러면서 걸으실 때 발목을 드는 파워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발목이 처진단 말이죠. 하나는 똑바로 가는데 이렇게 벌어져요. 갑작스럽게 대소변이 안 나와요. 소변이 좀 이상해. 잔뇨감이 심하고 감각도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갑자기 성적 기능도 확 떨어져요. 발기부전이 갑자기 온다든지 또는 여성 같은 경우는 질방구라든지 회음부 감각이 떨어지고 또 성생활을 회피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 회음부 쪽에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막 편하지 않고 좀 불편한 가려움도 있고 하니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척추 질환이 꽤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척추는 신경계의 병을 다루는데 신경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배꼽이 있잖아요. 그 명치가 있죠. 명치 쪽 그 정도 밑에는 말초예요. 요추 1번 밑에가 말초거든요. 요추 1번 이상은 중추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는 골든타임이 더 훨씬 짧아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염증이라든지 압박이 있으면 빨리 풀어줘야 돼요. 즉 목이라든지 등에 심대한 압박이 있을 때는 몇 주 만에 완전 마비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그때는 좀 빨리 발빠르게 환자를 설득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허리 요추 디스크, 요추 1번 아래쪽 말초신경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뭐 몇 주, 길면 몇 년도 손상되지 않는, 그래서 골든타임은 어떤 병증에 따라서 조금 다양해질 수 있다. 하지만 중추신경계냐 말초신경계냐 위치에 따라서 그 골든타임은 굉장히 다양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 아직은 안 늦은 거예요. 통증은 우리 몸을 깨워주는 알람이거든요. 야, 너 빨리 병원 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알람을 계속 꺼요. 약만 드세요. 통증이 오는데 계속 눌러서 끄면 급성 증상이 아급성이 되고 만성으로 가는데, 대략 뭐 몇 주에서 몇 달 만에 변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한 병들은 뭐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심대하게 신경이 눌려 있는데 한 몇 주를 그냥 기다려 버리면 이제 만성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김치 좋아하세요? 김치는 두 가지가 있죠. 묵은지와 겉절이.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신경이 변성돼 버리면 정말 그 묵은지처럼 신경이 변성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는 어머님은 겉절이에요, 아버님은 묵은지 됐어요,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경 압박이 있을 때 조금 빨리 신경을 풀어주는 골든타임 안에서 치료가 되면 겉절이 시절에 빨리 회복이 되는 반면에, 아프지 않지만 롱타임, 아주 긴 시간 동안 좀 이렇게 뭉개고 안 오시고 신경 기능이 계속 변성이 오면 나중에 큰 수술을 하더라도 기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뭉개시면 안 돼요.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저 같은 사람을 만나시면 돼요. 주로 척추병이 생기는 곳이 등보다는 목하고 허리거든요. 왜냐면 가는 사람 목이 이제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고, 허리 같은 경우도 이제 골반과 이 가슴 사이를 연결하는 곳이고 우리가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주로는 척추 질환이 경추부, 목이랑 이제 허리 쪽 요추부에 생기는데, 그래서 등 쪽에는 디스크가 잘 안 생겨요. 갈비뼈로 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지지 구조가 많기 때문에 흉추에는 디스크 질환이라든지 협착증이 별로 잘 안 생깁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목에 가장 안 좋은 자세가 하나 있고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자세가 하나 있어요. 목에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뭘까요? 자, 일단은 스마트폰을 든 학생들을 여러분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볼 거예요. 게임을 한다든지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고개를 숙인 채로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집중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보게 되죠. 그러면서 고정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타면 뭐가 있어요? 진동이 있죠. 그러니까 머리를 숙여서 또는 한쪽으로 한 다음에 휴대폰이라든지 책을 본다든지 장시간 고정돼 있는 자세를 진동에 노출되면서 계속 보는 자세가 목에 가장 치명적이에요. 두 번째 목에 치명적인 자세는 아빠들 소파에서 TV 보시다가 소파 턱걸이에 목을 갖다 대고 주무시죠. 다음날 곧바로 저한테 오십니다. 허리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예요. 이거. 다리를 꽈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다리부터 꼬는데 발목만 꼬는 사람, 무릎까지 꼬는 사람, 허벅지를 완전히 돌리는 사람,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의자 위에 올라가서 양반다리 하더라고요. 많이 보셨죠? 아주 치명적입니다. 앉아 있는 것도 장시간 안 좋은데 거기서 다리를 꼬면서 허리를 꽈버리면 치명적입니다. 단순하게 다리 꼬는 자체가 나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리를 꼬는데 장시간 앉아 있다든지 또는 다리를 꼬았는데 골반까지 너무 뒤틀리게 한다든지 척추까지 너무 뒤틀리게, 그러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니까 골반이 기울어지겠죠. 골반이 기울어지면 그걸 보상하려고 척추는 또 반대로 꼬아진단 말이죠. 휘어지고. 따라서 이렇게 몸이 뒤틀리게 되니까 이쪽은 압력이 올라가고 이쪽은 압력이 풀리게 되죠. 압력이 올라가는 쪽은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장기에서 림프순환, 혈액순환 다 안 되는 거죠. 잠깐 그러는 건 괜찮지만 몇 달, 몇 년 습관이 돼버리면 병이 생기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는 자세도 허리에 안 좋지만 가장 안 좋은 게, 밭에 나가셔서 일단은 어르신들 쪼그려 앉아서 호미질 하잖아요. 또는 어르신들 김장철 되면 다 모여가지고 땅바닥에 쫙 펼쳐놓고 김장하시죠. 다 쪼그려 앉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절에 뭐 고스톱 친다. 그러면 땅바닥에 완전히 앉아가지고 양반다리 했다가 쪼그려 앉았다가, 이런 것들이 척추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자세예요. 따라서 청소를 할 때도, 걸레질을 할 때도 그렇고 호미질을 할 때도 그렇고 밀대로 청소를 한다든지 서서 이렇게 곡괭이질을 해야지, 쪼그려 앉아서 호미질을 하는 거는 좋지 않고 척추에 가장 안 좋은 자세죠.
코어 근육이라 그러면 이제 그냥 정확한 해부학적 명칭은 아닌데 코어 근육의 구성이 있어요. 척추뼈를 감싸고 있는 앞쪽에는 소위 말해서 안심이고 뒤쪽에는 등심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코어 근육인데 우리가 서서 직립보행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척추뼈를 감싸고 있는 앞 뒤 좌우 근육이 밸런스가 깨져요. 한쪽은 뭉쳐져 있고 한쪽은 심하게 이완돼 있어요. 즉 이완과 수축이 불균형이 오면서 척추뼈가 뒤틀리는 현상도 퇴행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코어 근육을 골고루게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코어 근육을 잘못 발달시키면 척추가 더 뒤틀려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육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이 두 가지 생겼어요. 체력 검증을 할 때 러닝머신이라 그러죠.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를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윗몸 일으키기예요. 윗몸 일으키기를 코어를 잡겠다고 하면서 등심 쪽 운동만 많이 하면 앞쪽에 코어가 안 돼가지고 등 쪽이 오히려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러닝머신 위에서 막 세게 뛰면서 배만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러닝머신이라는 게 땅이 오는 거잖아요. 땅도 오고 나도 막 뛰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배의 복근을 너무 긴장을 해버리면 뛰면서 우리 몸에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압력이 고관절이라든지 디스크에 하중이 쏠리게 돼서 특히 4번, 5번 요추라든지 천추뼈의 디스크 파열로 급성으로 실려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줍다가 삐끗 그런데 갑자기 다리 아파요. 코어 키워야지 하고 잇몸 일으키기를 무리하게 했어요. 무리하게 하면 똑바로 안 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압력이 쏠리니까 팍 터져서 와요. 그 응급수술. 어떤 할아버지는 막 경사면을 올려가지고 막 뛰면서 코어를 잡겠다고 막 배를 막 집어넣으니까 이 충격이 그대로 허리에 전달이 돼서 5번과 천추뼈 사이가 더 전방전이가 심해져서 나사못을 박은 경우,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잘 하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항상 딱 한 가지 팁만 얘기하라 그러면 케겔 운동을 얘기합니다. 케겔은 아놀드 케겔이 1948년도에 이제 하버드대 교수예요, 미국에. 근데 이분이 산부인과 교수인데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된 다음에 이제 회음부 쪽에 질이라든지 자궁 내부 장기들이 축 처지게 돼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치골과 항문 쪽 뒤에 있는 그 꼬리뼈, 미골이라 그러죠. 그래서 치골과 미골 사이에 연결되는 이렇게 큰 근막이 있어요. 근육층이. 회음부 밑바닥이라 그래요. 회음부의 그 밑바닥을 연결하는 그쪽이 근육이 느슨해지니까 통증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어떤 내부 장기 산부인과적인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케겔 박사가 운동을 고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음부 쪽에 있는 운동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문을 조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항문을 조인다기보다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왜 소변 참을 때 그 항문 앞쪽에 근육을 이렇게 오그라뜨리는 느낌 있죠. 남성 같은 경우는 고항과 항문 사이에 있는 바닥을 쫙 잡는 그런 느낌 있죠. 그 수축 가는 느낌을 반복해서 운동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케겔 운동인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허리 운동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자, 가슴을 펴고 배를 좀 집어넣어서 배꼽을 뒤로 보내는 느낌. 그러면서 꼬리뼈 항문 쪽에 있는 그 아까 그 근육을 끌어올려서 배꼽과 꼬리뼈 항문 근육이 중간에서 만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항문 바로 앞쪽에 있는 근육을 뭉치는 느낌으로 계속 조여보세요. 하루에 한 100번이고 200번이고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 10번 하기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해보세요. 땀나요.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배 집어넣고 배꼽 뒤로 보내고 항문 조이고 한 번 하면 4, 5회 정도 하고요. 3세트를 하거든요. 총 그거를 한 10회 하루에 하면 충분하시죠. 회음부 바닥이 좋아지면요, 남성 성기능, 여성 성기능 다 좋아지고 밑이 빠지는 증상 다 좋아지고 피로감도 덜하고 소변도 좋아지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케겔 운동이라 하면 pelvic floor exercise, 골반 기저 근육 운동이에요. 골반 기저가 텐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텐트를 칠 때 일단 베이스를 깔고 텐트를 치잖아요. 이 텐트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 이렇게도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쪽 근육 이쪽 근육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회음부 근육이 약하면 어떠한 뒤쪽 등 근육을 운동을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본은 바닥이에요. 회음부 바닥 운동, 골반 기저 근육을 반드시 강화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척추 근육을, 특히 코어 근육, 뒤쪽에 있는 등심, 안심, 그 근육이 상당히 밸런스가 생깁니다. 목과 허리를 릴렉스 시키면서도 코어를 잡아주는 이런 느낌을 가야지, 다른 데는 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문만 조이면 두통 생기고요, 혈압 오르고요,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다 좋지 않아요. 배운 대로 원칙대로 릴렉스 하면서도 케겔 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자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게 나한테 습관이 돼서
난 이게 좋아라고 굳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 좋은 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거를 극복하려면. 그렇게 안 좋은 자세에 있는 아이들,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서 또는 거울을 보게 해야 돼요. 자기를 보게 해야 돼요. 찍어서 보여줘야 돼요. 너가 이래. 그러면 그 상황 바깥에서 나를 보게 되거든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어글리하구나. 아, 나는 편한데 이게 안 좋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게임을 했구나. 진짜 바보 같다. 이 아빠들 이렇게 뭐가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술 한잔 드시고 영화 보면서 주무시면 그 사진을 다 찍어서 다음날 보여주세요. 척추질환 극복하려면 아, 세상의 기준이 너가 아니야. 기준은 따로 있어. 조금 여기 맞춰봐. 너의 생활 습관을 좀 버려봐. 너의 굳어진 그런 관성을 벗어나와. 좀 이런 문화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척추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좀 처지고 싶을 때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 피고 복부 집어넣고 그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코어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계속 리마인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계속 얘기해요. 선생님 어떤 시술했고 어떤 치료했는데 저 무슨 운동해야 돼요? 무슨 운동해야 돼요? 저 이 얘기해요. 가슴 피고 배 집어넣고 항문 조이고 케겔 운동하세요. 코 잡으면서 활동하세요. 걸으세요. 코 잡으면서 운동하세요. 자꾸 리마인드 하세요. 그 방법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아이를 많이 가르쳐봤고 저도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자들을 보고 있는 연구하는 의사로서 강의하다 보면 자세가 올바른 학생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면 머리 안에 학습이 안 돼요. 또 잘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자세가 흐트러져 있을 때 뭔가 지시를 하거나 교훈을 주거나 또는 무슨 공부를 같이 하거나 그럴 때 포스처, 자세가 안 좋으면 집중, 컨센트레이션이 안 돼요. 그러면 success, 성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세를 올바로 해라. 그러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자세 혁명가거든요. 그래서 척추 자세를 올바르게 습관화하면 건강도 좋아지지만 집중도 올라가고 성공을 해서 그것이 성공적 인생까지 갈 수 있다고 1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의 2차적 제언은 그 자세가 포스처가 아니고 애티튜드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한테 어떠한 일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대할 때 나의 자세가 나의 태도죠. 그래서 저의 자세 혁명은 사실 태도 혁명이에요. 어떠한 이 사람이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따라서 저는 의학적 자세도 강조하지만 인생에 대한 인문학적 자세, 윤리적 자세까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서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인생이 되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강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